네, 안녕하세요. 시너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오브젝트에 관한 영상이고요. 이번 편에서는 일단 본 게임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오브젝트에 관했을 때 어떠한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좋은가, 그리고 미리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붙이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이기는 공식에 관해서 예전에 블로그에 쓴 게 있었는데 그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는 저번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총 4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일단 오브젝트로 이기는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다 읽어 나가면은 꽤나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잠시 멈추셔서 글을 다 읽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기는 공식이에요. 일단 용을 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는 바텀의 주도권과 미드의 흐름을 보고 치는 게 가장 좋고요. 탑 주도권이 좀 있다고 하면은 전령을 챙기는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용을 챙겼으나 전령을 못 먹은 경우라면 용 스택으로 게임을 굴리시는 거고, 반대로 용은 못 챙겼으나 전령을 먹은 경우라면 돈으로 계속 게임을 굴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드 포탑을 먼저 부순다거나 등등 기반으로 이렇게 포탑을 먼저 부순 거에 이점을 둬서 거기에서 시야 장악을 통해서 갉아먹고 계속 덧붙여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론을 먹고 났을 때는 대포 미니언으로 포탑을 천천히 갉아먹으면서 미시면 되고, 억제기를 깨고 나면은 안 깬 억제기 쪽으로 붙어서 이제 용이 나올 때까지 용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게임이 끝나 있어요. 자, 그러면 게임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게임의 시작은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첫 용이 등장했을 때부터 사전 작업을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중심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브젝트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의 관전까지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간략하게 내용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내용을 줄였습니다. 현재 보면은 미드 웨이브 밀고 있고 바텀 웨이브 밀고 있어서 사실 용을 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미드가 움직임이 현재 일단 바텀을 먼저 찌르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같이 가줍니다. 일단은 3명이서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4명이서 하는 게 더 효율이 더 잘 나오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대 바텀은 노스펠이기 때문에 이전 작업에서 노스펠인 장면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노스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드 카시오페아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카시오페아가 일단은 라인을 밀고 어느 행위를 할지가 중요한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단 아리가 웨이브를 밀어주고 여기에 올 수 있는가 하고, 일단 바텀의 컨디션 상황입니다. 거기에 카직스의 위치가 현재 추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용을 치긴 하는 상태인데, 카시오페아가 확정적으로 보였고 현재 카직스도 여기에 보였습니다. 바다용의 슬로우로 이렇게 조금씩 늘어뜨리면서 계속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번에 아리가 라인을 밀고 내려와주는 턴이기 때문에 계속 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을 계속 치고, 현재 이제 미스포춘의 이동 속도도 빠르고 블리츠 크랭크도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던 시점이라서 용을 계속 쳐도 된다는 근거가 생겼고, 이제 여기서 강타도 쿨이 돌았기 때문에 계속 칩니다. 그리고 카직스의 귀한 모션을 보고서 이 용은 먹었다고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용을 트라이 하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정까지 대충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은 제가 원래 아래 정거를 다 먹고 나서 위에로 가면 딱 그 1코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600원이 아니라 18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령 타이밍에 8분에 바로 뛰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늦은 모습입니다. 일단 레드가 카정당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일단 뽀삐가 라인 주도권이 센 상태이기 때문에 전령으로 일단 바로 가보는데, 나서스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령을 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을 최대한 너무 편하게 먹고 빠지게끔 만들면 안돼서 일단 교전을 바로 열어주고요. 아리가 라인을 먼저 푸시했기 때문에 바로 붙어주는 모습입니다. 밑에 카시오페아가 오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아래쪽으로 가면 안됐었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싸우는 와중에도 계속 맵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고 위에 정글이 남아있는 것을 기반으로 나서스가 방금 전에 전령 앞에서 궁극기도 썼고 스펠도 쓴 것 같아서 마침 웨이브 자체도 탑이 굉장히 크게 당겨지는 라인이기도 해서 바로 갱각을 보기 위해 탑 쪽으로 먼저 대기를 타줍니다. 네,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상대는 전령에다가 힘을 썼으니까 뭐 아래로 내려갔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아래 정글이 없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정글을 비워가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일단은 모든 정글을 다 돌면서 딱히 오브젝트도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도 웨이브를 먼저 푸시했고 마침 바이게도 딱 나오고 바텀 웨이브도 밀고 있어서 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카직스가 저보다 한 발 빠르게 갱을 성공하면서 저는 일단은 최대한 바이게라도 욕심을 내봅니다. 사실 여기에서 카직스가 몸을 비집고 올라오면은 줘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데미지가 더 빠르다고 판단했고요. 딱 움직임을 보아하니 카직스가 이제 바텀에다가 전령을 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 기반으로 저희 오브젝트인 타워를 최대한 수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전령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정글링이고요. 근데 마침 이 두꺼비를 잡고 나서 보니까 또 블리츠가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랩이 실패하면서 일단 바텀에 시야를 닦아주고요. 카직스는 되게 아까 전에 아래쪽에서 움직임을 취했으니까 위쪽으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드웨이브 푸시하고 바텀웨이브가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용도 바로 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타는 없지만 일단은 아군의 현재 웨이브 상태와 주도권 상태를 딱 봤을 때 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치는 판단입니다. 근데 카직스가 위에 잠깐이나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웬만하면 먹었다고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전령은 뺏겼지만 용 스택을 기준으로 빠르게 게임을 어떻게 굴릴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바로 집을 갔다가 전령이 곧 도는 타이밍이라서 전령 쪽으로 바로 붙어줍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카직스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데스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전에 레드가 카정된 것 같은 느낌을 확인했고 일단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카직스가 마침 미드에 보여줘서 탑을 갱을 할까 아니면은 정글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직스가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현재 뽀삐가 나서스랑 딜교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봐서 카직스는 아래에 있겠다, 마침 전령도 곧 리젠이 되겠다, 이 모든 삼박자가 딱 떨어져가지고 탑을 갱을 가면서 전령을 칠 예정입니다. 근데 탑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고 카직스가 바텀 상거리에 보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리도 미드에 딱 도착했고 바로 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령을 바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령을 먹고 나서 어떠한 움직임을 취하는 게 좋을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줘야 돼요. 일단은 가급적 저도 이거를 바로 미드 포탑에 박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핑을 찍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일단은 바텀을 먼저 띄워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바텀을 먼저 띄워주면서 카직스가 땅굴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기에 갑자기 핑크와드가 박히면서 갑자기 상대 바텀의 무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바로 가줍니다. 도대체 불츠 앞에서 소라카가 어떻게 저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 팀이 아리랑 니달리가 거의 다 왔죠. 근데 아군 바텀이 너무 빠르게 시도를 한 나머지 오히려 상대에게 먼저 턴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텀에서 턴은 취소가 되었어요. 실패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다음 용 타이밍인데 제가 딱 위에 정글을 돌면서 나서스 갱을 하고 나면은 리치베인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용 타이밍보다 비록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진작이 지금 블리츠크랭크가 저기에서 왔다갔다 해주면서 위협을 조금 더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용을 먹긴 했지만 너무 쉽게 보내면 안 되겠죠? 계속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너무 공짜로 먹은 거는 기분이 좀 많이 나쁘거든요. 근데 지금 미스포춘의 위치가 너무 안일하죠? 네, 결국에 죽어버렸습니다. 하필 이게 불츠가 딱 잘 끌어버려서 소라카를 한 번에 못 죽이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뽀삐가 슈퍼플레이를 나름 해주면서 이즈리얼을 마무리를 해줬고, 그래도 나름 3대3 교환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먹었던 두 번째 전령을 일단은 현재라도 미드에 풀면서 미드 1차를 밀려는 모습입니다. 일찍이 풀었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 제한 때문에요. 일찍이 풀어서 상대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이거를 최대한 쉽게 줘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령을 너무 쉽게 처치할 수 있게 만들어선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최대한 배에 힘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딱히 할 게 없고, 일단은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크게 의미 있나 싶을 정도의 움직임인데, 근데 이제 미드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저도 빠르게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서스까지 보이자 이거는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바로 가줬는데, 일단 여기서 카직스가 노플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일단 여기가 핑크와드기 때문에 시야는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 여기 이렇게 혹시 모르는 이러한 보너스를 쟁여줍시다. 현재 이제 바론이 나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양쪽 다 쉽게 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여기서 카직스가 눈 마주쳤네요. 여기서 가볍게 카직스를 잘라 주시고, 여기서 제가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군 텔이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너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초시계 덕분에 오히려 끌어들임의 시간이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메이킹이 나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보니까 카직스는 일단 저기에 있고 용이 곧 있으면 리젠 된다는 소식이에요. 일단은 탑 라인이 밀어 들어가고 있고 미드 웨이브 도착하고 바텀 웨이브도 조금씩 밀어나가는 형태가 될 때 강가로 뻗어줍니다. 너무 섣부르게 가면은 오히려 선을 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근처에 다 도달했을 때
이제부터 강가를 점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 걸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해 주고요. 네, 정글이 죽었죠. 그리고 상대 원딜도 죽었기 때문에 용이 아니라 더 좋은 오브젝트인 바론을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론을 빠르게 먹어주고, 바론을 먹고 나서도 카직스가 바로 살아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욕심을 부려볼 수 있겠죠. 일단은 버스트를 해주는 순간엔 버스트를 해주고, 현재 나서스까지 마무리하면서 카직스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용을 띄워줍니다. 오브젝트가 바로 뭐뭐 있는지 늘 수시로 체크해줘야 되고, 언제 이제 리젠이 되는지도 늘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바론도 먹고 용도 먹고 싸움도 이기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론을 먹었으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대포 미니언을 통해서 포탑을 갉아먹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갉아먹으시면 됩니다. 라인을 3개 다 컨트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는 4명 한 명을 배분해 가지고 라인 2개 정도만 컨트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카직스가 위쪽에 있는 움직임을 봤죠. 이제 여기에서 미드 2차도 밀었겠다. 지금 현재 바텀 1차에서 대치 중이잖아요. 오히려 나서스가 현재 선을 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징해주러 가주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소라카의 궁극기로 피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안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또 이제 바텀 웨이브가 밀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공성 미니언으로, 즉 대포 미니언으로 또 2차 포탑을 갉아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포탑을 갉아먹어줍니다. 사실 아군 바텀이 라인전을 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에 대한 타이밍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용의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갔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벌 수도 있는 개념이니까요. 상대의 이러한 사소한 움직임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잘라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미드의 인원 배분이 5대4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스킬 날리는 챔피언들이 많잖아요. 블리츠 그랩이라던가 아리의 매혹, 아니면 니달리의 창 같은 것을 변수로 계속 이렇게 포탑에서 공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블리츠 그랩이 얻어 걸리게 되면 이미 5대3이지만 뭐 포탑을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5대4고 쉽사리 상대도 바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난하게 억제기까지 밀어줍니다. 자, 이제 이 다음의 움직임은 용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 정글을 모조리 쓸어먹은 다음에 바로 용에 맞춰가지고 움직임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용 싸움을 만약에 끝내고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현재 미드 억제기를 밀었기 때문에 미드 억제기가 억제기가 현재 안 밀려있는 라인으로 가서 다시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 카직스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선을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리만 자르고 용 한타로 이어갔었으면 사실 바론까지도 상대도 해볼 만한 거였는데, 오히려 용하고 바론이 눈앞에 리젠되는 타이밍에 카직스가 죽어버려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다 또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스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브젝트까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데스가
약간 덜 치명타인지 엄청난 치명타인지 달라집니다. 지금 카직스의 두 번 데스는 치명타가 너무 심하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카직스의 데스 때문에 현재 바론하고 용이 동시에 나가는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무난하게 바론을 먹은 걸로 또 다른 억제기를 밀러 가시면 됩니다. 최대한 상대방에게 저의 정보를 안 주면서 정글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까, 또는 아군 백업을 어떻게 줄까를 이제 또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카시오페아 혼자 탑에 있는 모습을 봤죠. 블리츠크랭크가 굉장히 그랩을 잘해줬습니다. 네, 뽀삐가 소라카도 잘 늘어지게 잡고 있네요. 아리가 매혹까지 잘 맞춰주면서, 네, 이렇게 해서 미드 웨이브와 탑 웨이브 들어오면서 상대는 40초 동안 라인을 막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없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 정도 각이면 게임이 끝났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로 굴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타이밍까지 설계해 나가면서 하면 게임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